안녕하세요. 한올국어학원 김소희 원장이에요. 오늘은 저희 학원에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하는 중2 친구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중2 국어는 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뭘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겠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내용으로 구성해봤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중2 수업은 대체 어디에 포커스를 두어야 할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고등국어를 위주로 준비하자니 뭐가 막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중등국어를 하자니 그것도 너무 쉬운 것 같고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중2 수업의 목표를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중2 수업은 고등학교 국어의 발판과 기본기를 닦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시험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1학년 때 시험을 보는 학교들도 요즘엔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2학년 때 처음 국어 시험을 보는 경우에 시험 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거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중2는 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학부모님들이 상담 오셔서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학교별 내신을 잘 봤어. 중간고사를 잘 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국어 잘해요. 우리 아이 국어 90점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중학교 내신 시험 점수로 국어를 잘하는지 평가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중학교 국어 시험의 난이도가 보통 평균 80점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시험이 쉽게 나오는 학교는 90점대 초반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너도 나도 90점이고 100점도 수두룩한데 100점 받았다고 해서 국어를 잘한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고등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국어시험 응시 인원의 4%만 1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4등 안에 들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중학교 국어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책을 많이 읽어요. 우리 아이 국어 실력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사실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국어 성적에 직결되느냐? 저희가 볼 때 그거는 조금 아니에요. 책을 안 읽는 친구들도 우리나라 최상위 대학에 그냥 잘 합격하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가거나 국어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독서를 많이 하면 배경 지식도 쌓이고 독해력도 생기고 그리고 어휘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만 독서 자체가 국어 점수화 되지는 않는 부분이기는 해요. 물론 시간이 있는 중학교 시절에 책 읽기를 많이 해두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논술학원 계속 다녔어요. 국어 진도랑 관계는 사실 없어요. 논술이랑 국어는 다른 과목이에요. 별개의 과목이고 논술 수업 자체의 텍스트가 사회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국어 점수화가 잘 되는 과목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국어학원과 논술학원이 그렇게 다르거든요. 논술학원은 논술을 가르치는 거고 국어학원은 국어 교과를 가르치는 학원이기 때문에 다른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뭘 해야 우리 아이가 국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선행을 빵빵하게 시키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 모의고사 풀려주세요. 수능 기출문제 위주로 수업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기본기 없는 선행 작업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기본기가 없는데 무조건 고등학교 거 어려운 것만 시켰더니 아이가 국어는 진짜 재미없고 어려운 과목이라고 공부하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기본기 없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단계 없이 무조건 어려운 거 우리 아이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극소수의 일부 아이들 외에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극소수의 아이들에 한해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시험만 잘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신데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등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절대평가인데다가 문학과 문법 위주로 나오고 쉽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국어 시험을 다 맞았다고 해서 국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국어 실력이랑 국어 중학교 시험 점수는 별개라고 봐도 무방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시험 점수만 보시고 국어 잘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휘와 독해를 꾸준히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휘와 독해뿐만 아니라 물론
문학, 문법, 어휘, 독해, 독서 이 5가지를 꾸준하게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학원에 안 다녀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중2 친구들은 부모님과 대화를 하기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지라 이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아이들과 협상이 되실까요? 되신다면 당연히 저는 학원 끊고 과감하게 혼자 자기주도 학습하는 거 찬성입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도움이 될까요? 독해력은 한 번에 완성되지가 않아요. 정말 바싹 정신 차려가지고 잠깐 한다고 해서 독해력이 쑥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수능 형식의 지문과 문제로 훈련을 해서 기본기를 채워야 해요. 수능 형식이라는 건 수능 기출을 가지고 본다는 게 아니고요. 형식만 수능 형식이고 그 난이도는 우리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 만한 중2의 난이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기와 독해력과 어휘력과 문해력, 전체적인 학습 습관을 좀 채워줘야 되고요. 고입 전형 때문에 독후감 몰아서 쓰는 학생들 정말 많아요. 11월 달이 되면 책을 이만큼씩 빌려가서 독후감을 엄청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독서와 독후감이 사실 그런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 보이잖아요. 독서를 통해서 꾸준히 문해력과 독해력 향상하고 독후감도 좀 채워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고입 전형에서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절대적인 지표가 되진 않지만 대부분의 자사고에서는 독서 이력을 가지고 아이의 우수함을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독후감은 양질의 도서를 읽고 미리미리 학교 양식으로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학원에서는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매주 30분의 어휘 수업이 나중에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걸 저희는 많이 느끼고 경험했어요. 모든 분야의 어휘력이 높아지면 두루두루 다른 과목 성적까지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개념어 한자어뿐만 아니라 한자성어나 속담이나 고유어 우리 아이들 어휘력 좋은가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어휘력이 정말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들이 아이들 국어학원 보내라는 말씀들 정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학 선생님들도 아이들 선행은 쫙 뺐는데 고등 문제들 풀 때 어휘를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계산은 잘하는데 문제 길다 보니까 거기다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대부분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용어들도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영어 학원에서는 영어를 읽고 알아듣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바꿔놔서 해석한 문장들을 보면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어휘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안 배운 말들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휘력 수업은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한올 국어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올 국어학원에서는 주 1회 3시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어는 습관이 필수인 과목이에요. 그리고 더 적은 시간으로 공부 습관을 잡기는 어렵다고 봐요. 해야 할 양도 방대한데 여러 번 학원에 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다른 학원도 다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반 정원도 수로 되어 있어요. 6명에서 8명이 보통 반 정원이고요. 한 반에 인원이 20명, 30명 이렇게 되는 수업은 담당 선생님이 관리가 어려워요. 담당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 잘 아는 게 실력 향상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관리하시는 인원은 적을수록 좋죠. 숙제와 테스트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항상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숙제가 많아요? 같이 온 학생들도 숙제가 많냐며 눈을 초롱초롱 빛내고 이렇게 봐요. 숙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같은 문제를 100문제, 200문제 이렇게 풀려가지고 질리게 하는 공부는 저희는 안 하고 싶고요. 국어만큼은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이해,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숙제를 안 내고 테스트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숙제의 양은 아이들이 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양으로 조율을 해드리고요. 테스트도 매시간 보는데 그렇게까지 고차원적인 문제나 풀기에 어려운 문제들보다는 이전 시간에 한 내용을 충분히 복습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수준의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한올 국어학원 커리큘럼이에요. 3시간 수업 중에서 문학이 1시간인데요. 문학은 중등국어 개념과 작품 분석, 적용 이런 것들을 해요. 중등국어 주요 개념은 고등학교 때 연결해서 계속 나와요. 기초가 없이 고등 내용으로 넘어가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선생님들이 중학교 개념 다시 설명해 주시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중학교 과정 다 정리해놔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도 국어 정리 안 하고 그냥 2학년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에 나오는 개념 전체 한번 정리해둬야 되고요. 다른 학교 교과서에도 중요한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나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 문법은 똑같은 범주를 배우기 때문에 다른 학교 교과서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학의 경우, 문학의 우리 학교에서는 현대소설로 고무신이 나왔어. 뭐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나왔어. 그런데 다른 학교 교과서에는 동백꽃이 나오거든요. 언뜻 듣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 같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배우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동백꽃이나 뭐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아이가 찾아서 알아서 공부하고 전문 읽어보고 하느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학원들 보면 이제 단편도 잘라서 발췌해 놓은 중략 돼 있는 일반 시중 문제집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사실 그건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작품들, 교과서 수록 작품만큼은 전문을 분석하고 전문으로 수업하는 게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수업해놓으면 겹치는 개념들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수업을 전문으로 하는 편이고요. 그게 알찬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법이 1시간이에요. 문법은 중고등학생 모두 문법에 대해서라면 어려움을 넘어선 두려움까지 느껴요. 문법은 분명히 어려운 범위이긴 한데요. 한올에서 3년 보낸 친구들이 문법 어렵다? 말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냐면 최소 6번 이상 문법 전범위라고 하면 중등부터 고등까지 나오는 전체예요. 이걸 6번 넘게 반복을 해요. 거기서 아주 저난이도부터 해서 완전히 고난이도까지 싹 다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문법은 자신감이 크고 쉽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국어 실력이 바닥인 채로 온 아이들도 중3 때 되면 선생님 저 문법 수업은 안 들으면 안 돼요? 너무 쉬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말 들을 때 저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휘가 30분이에요. 어휘는 문해력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하나하나의 어휘를 통해서 이제 무슨 말인지를 기억하고 그거를 응용했을 때 어떤 표현이 되는지를 아는 건데요.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체 분야의 어휘 수업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한자어, 고유어, 관용어, 한자성어, 개념어 이런 것들도 다 하고 다른 과목 어휘까지도 중요한 어휘들은 봐요. 이 30분의 어휘 수업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될 거고 부모님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독해도 30분 수업을 하는데요. 고1 내신 시험에 나오는 독해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 근처 학교들의 경우에는 상문고에서는 고3 기출지문 중에 최고 난이도 지문을 선별해서 고1 내신 시험에 출제하시기도 하고요. 세화고도 비슷하게 높은 난이도의 지문을 학교 내신 시험에 내세요.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아이들이 독해력에 힘이 어디서 솟아나가지고 잘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꾸준히 독해 연습을 통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물론 독해는 배경 지식에도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독서는 숙제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일주일에 하나씩 학교에서 필독서가 있는 경우에는 필독서 위주로 대여를 해주고요. 필독서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필독서를 공유해서 읽히는 편이에요. 책 읽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잖아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고입에도 주는 영향이 크고 대입에도 주는 영향이 커요. 자사고, 외고 입시 같은 경우에 독서 기록을 보고 우수한 학생을 판별하기도 하고요. 대입에서는 진로활동이나 생기부 기록활동 같은 경우에 크게 영향을 주는데 갑자기 독서 능력도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때 습관을 들여놓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교별 내신 대비도 하는데요. 학교별로 내신반을 재편성해서 4, 5주가량 정규반을 잠시 멈추고 학교 내신 시험 대비를 해요. 물론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이 근처에 서문여중 정도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내신 시험을 잘 보는 것도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한월국어의 연간 중위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12월, 1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2월이 이미 지나간 과정인데요. 수능 생 기초, 정말 기초부터 맛보게 하는 과정이에요. 수능 수업으로 동기부여도 할 수 있고요. 아, 수능이 이런 거였어? 아, 수능이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 이런 걸 정말 그냥 맛보기를 하고요. 중등 문법 전체 정리를 할 건데 난이도는 1, 아주 제일 낮은 난이도로 봐요. 국어의 재미에 눈을 막 뜨기 시작할 수 있고요. 수능 국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건가? 하고 느낄 수 있는 시기라고. 두 번째로 2월, 3월, 5월 지금부터의 기간인데요. 중2 1, 2학기 문학 전 지문으로 학습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교에는 동백꽃만 있는데 다른 학교 교과서에 사랑손님과 어머니까지 나오잖아요. 이거 전 지문으로 학습해 놓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중등 문법 전체 난이도 2 수준으로 2라고 해서 높아지는데 아주 어려워지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돼요.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중학교를 다니는 2학년 학생들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예요. 비문학 독해도 난이도 중
중2에서 중3 수준으로 이것도 그냥 재미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름학기, 여름방학 굉장히 짧아요. 7월에 기말고사 끝나고 한 6주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수능 감각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막 어려워지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겨울에 했던 내용 생기초에서 조금 어려워져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과정이에요. 중등 문법 전체 정리 난이도 3 수준으로 진행되고요. 이것도 역시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겨울에 예비 중2 과정했던 심화 과정이고요. 그리고 10월, 11월에는 드디어 중3 국어 수준을 들어갑니다. 중3 1, 2학기 문학 전지문을 학습하고요. 중등 문법 전체 정리하는 난이도는 4예요. 이때부터는 약간 어렵다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난이도 2, 3을 거쳐서 온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고요. 중등 문법 전체 정리도 하고 비문학 독해도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중3에서 고1 수준 갑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1년 과정이에요. 한올국어에 고등학생 때까지 보내도 될까? 하고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서초구, 동작구 전체 고등학교들은 내신과 수능 대비까지 다 수업이 있고요. 전교 1등 많은 학원이에요. 학교 맞춤 내신 대비 하고 있고 맞춤 내신 교재로 진행되고 분야별 전문 강사, 수능 전문 선생님 따로 있으시고요.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수업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고등 수업까지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좀 더 고등학교 때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수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아시는 거고요. 근처 학교들의 대입 실력은 근처 학원들이 만들어요. 저희가 스카이 합격자 이런 거 다 걸지 않는 거는 원래 걸면 안 돼요. 교육청에서 제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걸지 않지만 스카이 합격자 많은 학원이기도 합니다. 올해 중2도 저희 한올국어 학원에 맡겨주세요. 저희가 책임져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